윤석열이 박지원 원장님에 대한 고발을 지시했다. 이거는 확실하게 밝혀진 것 같아요. 윤석열의 지시에 의해서 박지원 원장님을 고발하게 됐다. 이런 수사가 시작되면서 보세요. 국정원이 움직였죠. 대통령실이 움직였죠. 금감원이 움직였죠. 검찰도 움직였죠. 그거를 갖다가 컨트롤할 수 있는 파워는 대통령실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 밑에 그걸 갖다가 어떻게 보면 차석 입장에서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한두 분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네, 현장을 다녀왔는데 검찰의 그 요구에 응한 김성태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연어를 곁들인 소주를 마시고 또 담배까지 필 수 있는 아주 여유로운 수감 구속 생활을 하고 있었고요. 반면에 검찰의 요구에 응하지 않은 남욱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서울중앙지검 지하구치감에서 48시간 이틀 동안 맨바닥에 자면서 모포 하나로 버텼고 공간도 아마 2m 곱하기 3m 정도의 공간에서 있었다는 거고요. 48시간 끝나자마자 2개월 동안 14차례의 심야 조사, 밤 9시 넘는 조사를 받는데 그중에 새벽 1시에 수원구치소로 들어간 적도 있었고 아주 그 극과 극의 그건 사실입니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못해서 이걸 모른다, 뭐 아니면 내가 직접 조서를 안 받았기 때문에 모른다고 하는 것은 저거는 비겁한 변명이고요. 다 팀으로 움직여서 하나의 사실을 서로 짜맞춰가는 모자이크식으로 짜맞춰가는 과정에서 모른다고 하는 건 변명밖에 안 되고 위증의 벌을 피해가기 위한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사받은 공무원이 이 두 감사관에게 6월 16일 조사 발표 이후 지금 47일째 조사를 받고 있고 감사원 문답 조사를 오늘 5일째 받고 있고 나름대로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려고 하는데 그간 누적된 극심한 스트레스로 심신이 극도로 쇠약해지고 있다. 특검 수사 받을 준비하고 있으라고 제가 경고를 내렸더니 오늘 또 발끈하고 있더라고요. 특검 수사나 받을 준비하고 비밀번호나 잘 푸세요. 공직자가 뭡니까? 공직했던 사람이. 이렇게 됐습니다. 에 뭐야? 왜 이렇게 넓어? 아니 왜 다 집기를 다 비어 있어? 뺐어요. 집기를 왜? 아니 이게 지금 현재 수원지검일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1314호. 수원지검 말로는 검사 수가 줄어들어서 예. 집기를 빼놨다는 건데 석연치가 않습니다. 증거인멸. 왜냐하면 증거인멸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증거인멸. 이게 지금 검사와 수사관들이 일하는 공간인데 그 에이. 일하는 공간에 책상은 다 빼고 저 한켠에 있는 네. 저거는 아마 그 여성 실무관이 앉아 있는 공간일 텐데 그 하나는 또 남겨놨더라고요. 필요한 것만 싹 빼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요 방의 오른쪽에 내실이 있고 왼쪽에 이제 영상 녹화실. 아, 그 연어술 유명한. 파티 했다는. 네. 네. 회덮밥 먹고 네. 소주를 마셨다는 여기, 여기네 그 여기. 유명한. 오. 아닙니다. 이거 진술 요거는- 세미나? 요거 영상 예, 녹화실. 여기 밖에서 찍은 건데요. 예. 예, 되게 영상 녹화실은 조사를 위한 곳이라 조사자와 피조사자 2명 정도만 앉아 있는 좁은 공간인데 이 1313호에 붙어 있는 영상 녹화실은 여기가 사실은 명당입니다. 중요한 검사가 앉는 그 공간이기 때문에 저렇게 보면 5-6명이 앉을 수 있는 넓은 널찍한 공간이고요. 네. 또 저 바깥 그리고 이제 맞은편. 진술 세미나가 이루어진 창고로 갑니다. 창고. 네. 1313호 여기. 창고방. 창고가 아닌데요? 창고가 아닙니다. 테이블이랑 다 완전히 네. 세미나실입니다. 이게 아. 어떤 창고냐면 그 검찰에서 수사기록 기록 같은 거를 둘 수 있는 공간입니다. 아. 네. 일부러 저렇게 만든 거예요? 진술 세미나를 하려고?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 왜냐하면 15층에도 창고방이 또 있거든요. 네네. 네. 거기도 보면 저렇게 책상과 오. 의자가 다 완비되어 있고요. 근데 왜 창고방이라고 이름을 붙였을까? 명칭을 그러니까 기록을 그냥 보관하는 곳이라고 기록. 해서 창고라고 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창고는 아니고 여기는 밀실입니다. 밀실. 여기는 창문이 밀실. 그래서 창구방이라 해놨군요. 네, 밀실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는. 쌍방울에 뭐 김성태, 박용철, 이화영 부지사가 다 각각 개별적으로 와서 다 저기에 들어갑니다. 근데 저기는 유리창이 없기 때문에 저기 딱 들어가서 문을 딱 잠궈놓으면 아무도 자기들끼리 뭔 짓을 해도 지금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주장하는 게 근데 연어랑 소주가 6시 40분에 반입이 됐다는 거잖아요. 네. 여기 태그 기록 보면 다 나오는데 네. 근데 이제 설모 변호사가 7시쯤 왔기 때문에 그 20분 안에 어떻게 연어 먹고 술 먹고 다 치울 수 있겠느냐 네. 그 얘기를 항상 합니다. 근데 네. 보시면 김성태 쌍방울 회장 수발을 들은 박상웅 씨가 밤 8시 34분에 수원지검에서 나간 기록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2번 거 보시면 두 번째 PPT 5월 17일 아래쪽 보시면 김성태 회장이 그날 수원구치소에서 1시 20분에 나왔다가 밤 9시 44분에 복귀합니다. 방용철, 이화영 씨도 밤 9시 44분에 복귀하고요.
그러니까 수원지검에 거의 밤 9시 20분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네. 6시 반부터 밤 9시 20분까지. 네. 그러니까 설모 변호사가 뭐 왔건 안 왔건 간에 그 공간에서 한 3시간 동안 충분히 술을 먹을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다. 있어요? 네, 아, 네. 접견 녹취는 뭐 우리가 뭐 많이 다뤘었는데. 근데 이거를 네. 시간 순으로 한번 볼 필요가 아, 있어요. 그럴까요? 네네. 제가 시간 순으로 한번 정리한 게 있는데 네. 이게 5월 17일 1번. 네. 여기 있네요. 자, 요것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연노술 파티한 그 당일 오전에 한 녹취록인데 뭐 오늘 결전의 날이야 뭐 소주라도 한 잔 먹자 석수 같은 거 넣어서. 근데 다음에 넘겨 보면 자 3번 보시면 이게 연어술 파티 다음 날 녹취록입니다. 여기 보면 김성태가 내일부터 며칠간 불기로 했으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지랄들은 없겠지 이렇게 돼 있고 김태형 같은 경우에는 쌍방울 재경 총괄 본부장으로 이분도 구속되어 있었었는데 밑에 내용을 보면 검찰 그냥 놀러 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화영이 형, 용철이 형, 성태형 거기서 만나서 희덕 걸리려고. 자기들 녹취록에 이런 게 다 나옵니다. 그리고 5월 19일 날 이화영 부지사가 이제 자술서를 냅니다. 자술서를 내고 그 다음에 5월 20일 그러니까 자술서를 낸 다음 날 김성태의 녹취록입니다. 여기 첫 줄 보면 이재명이 들어올 것 같아. 거기까지 갔어. 이화영이가 어제 많이. 지들이 원하는 대로 됐으니까 더 이상 많이 괴롭히고 그런 것은 없을 것 같아. 일단은 지들 요구사항대로 했으니까. 이게 생생하게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들 연어술 파티의 시작부터 해서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 이화영이 이제 자백할 거야 예측까지 나왔고 또 실제 자백했다는 내용까지 나오고 이게 네. 저희가 그 유동규가 어떻게 조사를 받았냐면 잠깐 자 10번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게 검사실 배치도인데요. 10번. 원래라면 저기 교도관이 앉아 있고 보이는 자리에 그러니까 검사 자리에 원래 저기서 조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 저기가 조사실이고 옆에는 이제 수사관들이 배석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 공개된 자리에서 조사를 받도록 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야에 다 들어오게끔. 네. 그런데 유동규는 항상 저기 검사 개인이 이제 업무를 보는 개인이 집무실로 기록을 가서. 보고 개인이 컴퓨터를 하는 그 집무실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겁니다. 저기서 조사도 받고 면담도 받고 모든 것을 다 했는데 그러면 사실상 저희가 볼 때는 저기 밀실 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뭐 그렇게 보이네요. 검찰 측에서는 뭐 밖에서 들렸을 거다라고 하는데 안에서 소곤거리는 소리나 이런 부분이 전혀 들릴 가능성이 없고 교도관 같은 경우에도 저 밖에서 있기 때문에 안에서 알 수가 어떤 없죠. 이제 모의가 일어났는지 전혀 알 수 없었을 것이다. 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박상용 검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사 내실 네. 내실 안에서 쌍방울 김성태를 단둘이서 수덕수덕하면서 조사를 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2022년 5월 24일에서 5월 26일까지 저거 윤석열 취임 직후잖아. 완전 맞지? 직후. 완전 직후지. 대한민국의 안보 이슈가 특별히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NSC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개최를 딱 해요. 이걸 왜 개최했냐? 바로 이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조작하기 위한 자리로 의심이 됩니다. 보면 알아. 이 부분을 우리 김동아 의원이 네. 기가 막히게 또 지적을 해냅니다. 여기에서 범인들 다 튀어나옵니다. 네. 엄청나게 친근한 이름들 튀어나옵니다. 네. 함께 보시죠. 윤석열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문재인 정부의 서해 피격 공무원 월북 가능성 발표를 굴종이라 비난하며 마치 문재인 정부가 거짓 발표라도 한 듯이 당선 시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은 대통령 취임 직후 특별히 새로운 안보상 이슈가 전혀 없었음에도 NSC 즉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개최합니다. 그런데 위 회의에 국가의 안전보장과 전혀 무관한 정봉훈 해양경찰청장과 김성종 해양경찰청 수사국장이 참석합니다. 해경 수사 담당자를 불러 서해 피격 사건을 뒤집고 조작하기 위해 개최된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경악스러운 사실은 국가안보와 전혀 무관한 인물 당시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이었던 주진우 법률비서관이 나왔다.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대북 관계 및 국가안보 관련 극비 상황을 논의하는 NSC에 왜 검사 출신이자 윤석열의 최측근인 주진우 당시 법률비서관이 참석했습니까? 대통령실이 직접 수사에 개입하고 감시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이것이 주진우 의원이 서해 피격 조작의 핵심 기획자이자 가담자라는 강력한 방증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왔다 주진우. 이 NSC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조작에 큰 그림을 그렸던 자리로 보는 겁니다. 원래 근데 윤석열 정부로 바뀌자마자 해경은 같은 해경인데 정권만 바뀌었어. 해경은 그 어떠한 새로운 증거도 없이 갑자기 월북 의사가 없었다고 발표를 해버려요. 아예 정반대로.
자, 이렇게 아예 정반대로 발표하는 모습을 일단 잠깐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북측 민간 선박의 월북 의사를 표명한 구체적인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실종자는 월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인 수사를 진행했으나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렇게 네, 증인 이 문건 생각나시죠? 이 보고서 네, 증인이 작성하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6월 10일 2022년 6월 10일 안보실 1차장주가 회의를 했죠. 네, 그래서 협의한 결과를 바꿔라. 월북이 아니고 조작한 거다. 이런 식으로 바꿔라 하는 회의가 있었고 그런 지시가 내려진 거죠. 그 전날까지 국방부는 이제 내부 자체적으로 TF를 편성해서 회의를 했고 새로운 사실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추가 발표할 것이 없다고 이제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 보시죠. 그래서 국방부는 이렇게 입장을 정했어요. 최초 발표했던 내용이 틀리지 않았음을 재확인. 이렇게 해서 대통령실로 갔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의 입장 번복을 요구했고 특히 김태호가 증인을 심하게 질책했죠. 그 보도자료 초안을 가져갔습니다. 예. 요구를 해가지고 초안을 가져갔는데 거기서 직접 수정도 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김태호가 직접 수정하고 네, 그 사이에 아무런 조사도 없고 새로운 증거도 없었는데 김태호가 직접 긋고 새로 수정해서 그대로 국방부 해경 발표하라고 한 거 아닙니까? 네. 대체 발표 조작 범인 김태효 이렇게 볼 수 있죠. 범인 내 다 튀어나온다고 했지. 확실한데? 네. 조작 수사한 범인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당시에 해류가 남쪽으로 흘렀습니까? 북쪽으로 흘렀습니까? 제가 지금 시간이 많이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북쪽으로 흘렀기 때문에 해류를 타고 북쪽으로 갔을 거라고 그렇게. 본인이 썼던 공소장 기억 못하십니까? 조류 방향이 남쪽으로 흘러 연평도 인근 NLL 남쪽으로 수색하고 있었고 대공 용의점은 없다는 내용을 보고받았다. 공소장 누가 썼습니까? 제가 썼습니다. 와, 야 이거 대박 사건. 애드립으로 거짓말해버리네. 이 위증. 위증입니다. 위증. 자 검찰의 공소장 소개해 주세요. 네, 피고인 서훈 등은 2020년 9월 21일 오후부터 9월 22일 오전까지 사이에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장 강건작으로부터 수색 상황에 대해 조류 방향이 남쪽으로 흘러 연평도 인근 NLL 남쪽으로 수색하고 있었고 대공 혐의점은 없다는 내용을 보고받았다. 이렇게 공소장이 되어 있어요. 됐지. 저걸 이희동이 지가 썼다는 거 아니에요? 지가 썼어 이희동이가. 근데 뻥쳐. 와, 진짜 뻔뻔하다. 이놈들 어떡하냐. 이동훈 나와서 저렇게 얘기하지만 공소장에도 실족이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없어. 오히려 국정원의 그 보고서에 의하면 윤석열이 지원 원장님에 대한 고발을 지시했다. 이거는 확실하게 밝혀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거는 그때 국정원장 김규현 전 원장. 그 사람의 수첩인가요?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께 보고한 보고서 거기에 그런 그 정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그 고발장은 누가 썼느냐? 고발장 작성은 저희 TF에서 총괄해서 썼고 제가 그걸 총괄했습니다. 사채 지시가 없었다는 수많은 국정원들의 직원들의 증언이 진술서가 있었어요. 그거는 맞죠? 예, 맞습니다. 퇴역 증인 확인했습니까? 그때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고발장 쓰라는 지시 내려오고 나서 며칠 만에 썼냐고요? 하루 이틀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하루 이틀 쓰고 바로 그냥 검찰에 보냈다 이겁니까? 예. 윤석열 정권의 조작, 그러니까 어떤 기획 수사 이것들이 다 5월 11일 윤석열 취임하고 나서 바로 검사들 인사 발령하고 그러는데 당시 장관이 누굽니까? 한동훈 아닙니까? 인사 발령을 한 사람도 한동훈이고 그 검사를 거기다 꽂아놓은 사람도 한동훈의 제청에 의해서 한 거고 한동훈 장관이 그럼 보고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특정 사건에 관해서가 아니라 일반적인 경우에 법무부로 보고되는 통상의 절차에 따라서 진행됐을 것으로 그러니까 다 보고 생각합니다. 되잖아요. 이런 중요한 사건들은. 그런데 이걸 몰랐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아니 자기가 임명해서 거기다 다 꽂아놨는데 그리고 다 자기가 윤석열 사단으로서 다 친하게 지냈던 믿을 수 있는 후배들을 거기다 보내놨는데 그로부터 보고를 안 받고 나는 몰랐다. 이게 말이 됩니까? 자 이제 고발 지시 범인 확실한 놈은 윤석열이야. 이거는 왜냐 국정원장 보고서에 있어요. 확실한 놈이야. 그리고 이제 한동훈도 좀 의심이 가는 거죠. 의원님 잡아냈습니다 또. 아무튼 이런 특수부나 중요 사건 수사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아침에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오늘 뭐뭐 하고 성과를 내자. 그다음에 밤에 또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사냥한 결과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사냥을 했다. 그걸 정리해서 그걸 그 다음 날 바로 아침에 대검 법무부로 계속 보고를 합니다. 네, 그거는 뭐 완전히 그냥 패턴이고요. 그래서 아까 그 검찰총장 대행도
다 그렇게 일반적인 사건을 그렇게 합니다라고 인정을 한 거고요. 네. 네. 자, 잡았죠. 고발. 자, 지금 아, 자료가 고발. 네. 지금 제시는 안 되고 있긴 한데 이게 유석열이 확실한 게 네. 문서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대통령 보고 완료, 고발 지시. 나와 있잖아. 이게 당시 국정원장 수첩에 네, 맞습니다. 김규현 원장. 원장이 메모한 네. 거에 대통령 보고 완 고발 지시. 이게 딱 명확하게 나왔잖아. 표기로 나와 있습니다. 내 다 잡힌다고 했지 범인들. 됐지. 그러니까 국회 국정조사에서 네. 증인 선서를 하게 하면 그 목적이 네네. 정직하고 진실된 그런 증언을 국민 앞에 밝히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박상용 검사가 국가 공무원으로서 정직하고 진실되게 증언하면 위증죄 고발이 왜 두렵겠습니까? 그렇죠. 위증죄. 뭔가 본인이 부정직하고 진실되지 않고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증언 선서를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국회는 누가 운영합니까? 그 국회 주인이 누구예요? 국민이죠. 국민을 대리해서 증언을 듣게 하자. 아니 국회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는 그런 지금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 사람이 그러면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있는 겁니까? 아니 국회의 권위를 올려야 될 사람이 오히려 증언 선서를 거부한 증인에 대해서 그것도 국가 고위직 관리에 대해서 오히려 역성을 들고 그러면 거짓말인지 참인지도 모를 그 증언을 듣게 강요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저는 나경원 의원 국회의원으로서 자격도 없고 증언 거부. 그냥 박상용 검사는 증언 거부를 할 수 있다. 뭐에 따라서 지금 보면은 그 형사상 뭐 148조, 190 그 149조 이런 것을 좀 들었어요. 형사소송법 148조, 149조로 들어서 봤더니 148조는 근친자는 증언 거부를 할 수 있대요. 근친자. 그런데 지금 박상용은 근친자가 아니잖아요. 저 명분부터 좀 틀렸다라는 생각이 들고 149조는 업무상 비밀 연관되어 있습니다. 증언 거부를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휴게사, 세무사, 대서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약종상, 조산사, 간호사, 종교직에 있는 자 또한 이런 사람들입니다. 검사는 아니에요. 검사는 네 지금 저 검사 아니 박상현 교사 이게 정말 네. 어이가 없는 게 뭐냐면 이하영 평화부지사가 연어회 소유 파티가 있었다 이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수원지검에서 기소했죠. 위증죄로 기소까지 했습니다. 맞아요. 자, 이런 게 공소 취소돼야 되는 사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거짓말을 해놓고 이제 그 사실이 만천하에 밝혀졌는데 먹었나 보죠? 폈습니다. 저 사진인데요. 실은 3번 이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90도로 3번이요. 국민을 대리하는 합법적인 국정조사장에서는 저렇게 오만불손한 태도를 보이다. 밖에 나가서 네. 국민의힘의 유력한 정치인을 만나니까 정말 깍듯이 90도로 인사하고 뭔가 읍수하는 저런 모습들. 저는 지금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라는 것은 정치적 중립 의무도 있는데 네. 그런 면에서 보면 박상용 검사는 완전히 국민의힘의 대변인, 네. 미디어 대변인처럼 행동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박상용 검사는 완전히 국민의힘의 대변인, 네. 미디어 대변인처럼 행동하고 있다. 장해찬, 박민영, 박상용. 이 3명이 정말 트리오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 같다. 장해찬은 잘렸습니다. 예, 아주 잘 보입니다. 장해찬 대신 박상용이 미디어 대변인인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장해찬 잘렸습니다. 네, 잘렸습니다. 예. 사 출신이니까 둘이 네. 작전을 세우고 이런 법률 쪽에 이 국정조사 박상용 혼자서 네. 증인 선서 거부한 것 같지는 않아요. 믿는 뒷배가 있으니까 한 것 같고 그거에 따라서 아니면 뭐 와이프가 형사법 전문가니까 물어본 걸 수도 있지만 그 곽효태하고 저는 충분히 논의를 한 것 같다. 그리고 이어서 자기들끼리 하는 그 참칭 청문회를 저거는 사실은 공식적인 국정조사나 청문회나 상임위 회의가 아니고 네. 국민의힘의 정치 행사죠. 정치 행사. 정치 행사가 네. 맞을 겁니다. 자, 국회에 저 회의장을 빌렸을 때 절대 국정조사를 목적으로 빌리지 못했을 겁니다. 국민의힘의 자체적인 정치 행위를 위해서 저 행사장을 빌렸을 거라 저는 99% 확신합니다. 국회 본관 245호로 현재는 확인되고 있는데. 그래서 기자분들이 네. 취재를 정확히 해야죠. 네. 박상용 청문회가 아니라 국민의힘의 정치 행사에 네. 박상용이 참석을 해서 국민의힘 부흥회를 하고 있다. 예?
아니 이거 보세요. 국조는요 공개되고 전 국민이 다 지켜보는 거예요. 검찰의 밀실에서 검찰의 조사실에서 니들이 조작한 사건과는 달라요. 그런데 공개된 이 국정조사 그 회의장에서 나오는 오가는 말도 이렇게 의심하고 네. 미리 예측하고 자기 머리에서 짜는 거 아니에요? 이 뇌 가지고는 얘가 딱 맞춤으로 해서 자기가 그것을 믿고 자기 체면으로 하고 자기가 판단해버리고 결행하는 이 못된 이 검사스러움, 정말 이 검찰 개혁이 왜 필요한지를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는 거고요. 그렇게 에너지가 좋게 사방팔방 돌아다니면서 말을 많이 할수록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련해서 특검이 진행될 명분만 더 준다. 박상영 잘한다. 국정조사는 다시 얘기했지만 검찰 조사실이 아니에요. 예? 특수부 검사실이 아니에요.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어요. 당신이 떳떳하면 국민이 너를 보호해 줄 거예요. 박상영 검사님.